결국은 가장 많이 희생했던 국민 중에 자영업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희생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굉장히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예고에도 정부 상대로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카페 사장연합회는 17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 5개 업종에서는 평등권을 주장하는, 왜 우리만 집합금지 시켰느냐, 그런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요구는 이거 같아요.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상을 해달라, 보상을 해달라. 결국 나의 손해만큼을 정부에서 보상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런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배상법에 보면 어떻게 그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국가가 스스로 법인 이렇게 자체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다 공무원 해보셨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국가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위법하게 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어떤 공무원이 위법하게 행위를 했을까? 그것을 밝혀내면 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거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그 원고들이, 피해자들이 입증을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오죽하면 저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잘하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BTJ 같은 그런 일들은 정말로 없어야지, 그래야지 빨리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예. 보통 사람이 보통의 노력만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예. 보태면, 이 문제는 당연히 처음 코로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니까 처음에는 소위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급한데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나 조치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어제 당에서도 소상공인들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는 이것이 지원보다는 보상 이런 쪽으로 구조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도 그 고민을 하고 있다. 당연히 고민하는 예.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우현소송에 이를 것은 뻔한 예상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막 말씀하신다고 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 다 예상됐던 문제고 당연히 정치권이 준비해야 될 것이니까 예. 여야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TF를 만들든가 이렇게 좀 모여 앉아서 예. 지원, 일회용 급한 지원 이런 것보다는 구조적인 보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매뉴얼들을 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지원보다는 구조적인 보상이 더 중요한 지금 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 국민들 사이에선 재난지원금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설 전에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 재난기본 지원금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도의회가 밝혔고 그것을 경기도가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도민을 위한 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하다, 숙고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진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김종민 최고위원의 비판에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해 주신 김종민 최고위원께 고마운 마음이다.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 저도 충분히 숙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종민 최고위원의 비판이 이겁니다. 방역당국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만 먼저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주면 결국 전체 국가 방역망을 흔들 수 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결국 소비를 늘리라는 뜻인데 지금은 소비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방역당국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혼선을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박정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는지도 의아하고, 여태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다 주자고 4차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느닷없이 저 얘기를 하는지 저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재명 지사가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원하자 주장하다가 이제 또 뭐 경기도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0만 원씩 주자라고 하는 건 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저희가 그 신천지 이만희 이 평화의 궁전 봤습니다만 예. 이재명 지사가 법률가잖아요. 법률가인데 과연 그때 그 행정적으로 가서 강제 집행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그냥 퍼포먼스 삼아서 화면에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와서 또 경기도민들한테 우선적으로 10만 원씩 준다. 이게 정말 이 방역,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싶은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나 인기 좀 얻어보려고 한 표 한 표 이 계산 속에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도 나와갔지만 1차 재난지원금 효과 한 40%밖에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10만 원 줘서 뭐 할 거예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저는 매일 진짜 어려운 양반들 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씩 줘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 배상 보상 얘기 나옵니다만 글쎄 올해 국가 예산에 이 배상금 보상금 예산 책정이 안 나 모르겠어요. 또 추경 얘기할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맨날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나중에 또 추경하고 또 안 되면 또 세금 걷어오고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인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는 구조적인 보상 쪽으로 이제 가야겠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뜨거운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절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앵커 지적이 타당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제 올라가는 건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현재는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보편, 선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필요한 때지요. 때인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확실한 철학이고 신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편적 어떤 지급이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난 기본 소득이거든요. 예. 지원금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본인이 먼저 주장을 했고 계속 끌고 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보면서 시작을 하는 저런 논의의 출발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지사도,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것이 김종민 의원의 지적대로 그런 논의를 선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당의 논의 체계 안에서 함께 논의가 되고 또 당뿐만이 아니라 야당과의 협의와 정부 전체의 틀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야당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하자고 하면 이렇게 이유를 대서 뭐 반대하시고 뭐 이런 어떤 의견도 좋은데, 그런 의견들을 반대보다는 어쨌든 보완하는 측면의 그런 의견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보완하는 측면에 저희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을 제안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 어떤 시급한 이런 국민의 어떤 고통을 좀 빨리 덜어드리면서도 긴 호흡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하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죠. 아니 모든 걸 그래야지 뭐 그냥 하고 싶은 건 맨날 그냥 하시고 협조 필요할 때는 또 같이 하자고. 이해가 안 되네요. 짧게 정리만 부탁드려요. 짧게. 작년은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오히려 대한 소득이 효과에 대한. 높아진 업종도 있고
그 보면은 낮아진 데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근데 이거 10만 원 도로 다 줬다가 뭐 이익 공유제 이것도 뭐 했다가 줬다가 다시 걷어가지고 뭐 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모자란데 얼만큼 돈이 든다. 근데 지금 이게 모자란다라고 하면 저는 증세를 한다든지 이익 공유제를 한다든지 그건 진짜 협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쭉 다 똑같이 나눠준 다음에 다시 계산해보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보시는 것처럼 지원금 문제 참 뜨거운 화두입니다.